미국 정부가 위기에 빠진 인텔을 살리기 위해 회사 지분을 직접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건데 이 든든한 백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방식이 다른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걸 지분과 맞바꾸자는 건데 이게 인텔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내놔라. 결국 공짜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인텔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한 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그 대가로 지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방식까지 밝힌 건데요.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인텔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줄을 받아낸 전례도 있듯이 정부 차원의 판뒤집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보조금을 그냥 주지 않겠다면 삼성전자도 공짜 보조금은 없다라는 이런 제시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챙기기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보조금의 대가로 미 정부의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109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TSMC는 66억 달러, 삼성전자는 47억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과 달리 삼성전자 입장에선 자칫 미국 정부의 간섭 논란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관세 고민에 보조금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최대 300%의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조건으로 지분 요구 압박까지도 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보조금과 지분 수합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품목 관세를 고리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세 자릿수 관세율을 재차 언급하는 것 또한 보조금 삭감을 위한 사전 작업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기술은 앞선 관세 협상에서 보장된 이 최혜국 대우도 흔들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추가된다면 최혜국 지위와 상관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면제해주면서 보조금까지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며 보조금 삭감이 아니라면 최혜국 대우를 빌미로 막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분 이슈 말고 또 미국 정부가 인텔 살리기에 직접 나선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하면 더욱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나설 텐데 이를 의식한 빅테크 기업들이 발주 물량을 인텔에 몰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서 미국 내 추가 수주 기대감을 키우고 있던 삼성전자에는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압박 속에 미국 생산 투자를 늘리고 있던 찰나 대미 투자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것도 고민이고 비용 부담은 커지고 국내 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의 겨박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 일본 소프트웨어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뱅크 그룹은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을 출자해서 인텔과 주식 취득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인텔 시가총액을 봤을 때 2%대 지분을 확보해 5대 주주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생산을 인텔에 맡기면서 수직 계열 모델을 구축해 AI 칩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큰 손으로 꼽히는 손정희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가장 먼저 투자 보따리를 안겼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찍부터 밑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오픈 AI의 400억 달러에 달하는 통큰 투자에 나선 것 외에도 제2의 ARM으로 불리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그래프코어를 사들인 데 이어서 최근엔 미국 반도체 펠리스 기업 암페어도 품었고요. 엔비디아 보유 주식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만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이 손 회장의 큰 그림, 그 결과는 뭔가요? 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장악함과 동시에 이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봄 시제품을 시작한 뒤 가을쯤 양산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AI 반도체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2026년 이후 짓게 되는 데이터 센터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 탑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인공지능 시대의 저전력 반도체 설계만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의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저전력 반도체 설계 원판의 세계 최강인 ARM에 미국 유력 팹리스 기업인 암페어까지 손에 넣으면서 AI 칩을 제조하기 위한 구부 능선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인텔과도 한 배를 타기로 하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먹겠다는 끝판승부수를 던진 모습입니다. 고가는 활짝 열고 아낌없는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탄 마련에도 적극적인데 자회사인 일본 1위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페이를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기로 하고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1,0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이 전례 없는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이자나기도 꾸리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